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요. 첫 번째 챕터 여러 가지 자료 표현에 관련되는 것들 내용 확인해 보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요. 10진수 마이너스 11이 주어져 있습니다. 5개 비트로 이진수 표현을 한 게 맞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럴 때는 부호가 있는 이진수,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형태로 특히나 이제 표현이 된 형태잖아요. 그랬을 때는요, 음수일 때 이진 표현이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부하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요와 같은 형태로 전제 조건이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할 거야 라는 게 제시가 됩니다. 문제상에서.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일단은요, 11이라는 부호는 일단 납두시고 11이라는 가중값, 그러니까 값 자체에 해당하는, 값 자체에 해당하는 거에 중심을 잡고 이진수 형태로 변환을 하는 걸 우선으로 조금 이제 적용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우선 시작은 플러스 11이라는 10진수를 이진수 형태로 변환을 먼저 일단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한번 가보시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는 5개 비트 안에 표현을 하시는 거니까 가중값 842를 적용을 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그죠? 끝에서부터 1, 2, 4, 8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니까 쉽게 변환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맨 앞에 비트가 부호 비트 형태로 사용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5개 비트 중에 4개에 해당하는 비트가 이 11이라는 값을 표현하는데 쓰여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얼마로 들어가면 됩니까? 이진값 표현에서 1, 0, 1, 1 이렇게 이제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11이라는 값에 해당하는 건데 이때 플러스에 해당하는 양수일 때는 부호 비트에 해당하는 게 그대로 0의 형태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복습을 해보는 의미로 이제 연결을 하면 부하 절대치로도 바꿔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의 보수, 2의 보수까지 다 바꿔보시는 게 가능하죠. 자, 여기에서 부하 절대치 형태로 바꾼다 그러면 뭐만 바뀌느냐 하면 부호에 해당하는 자리 부분만 0이 아니라 1로 바뀌더라. 그래서 얘가 부하 절대치 형태로 변경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값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1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번에는 1의 보수 형태로 가겠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1의 보수 형태로 가면 모든 숫자가 반대로 뒤집히잖아요. 그죠? 0은 1로 1에서 이제 0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든 숫자를 다 뒤집어 버리면 되니까 1의 보수가 되면 1, 0, 1, 0, 0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 즉 부하절대치 1의 보수로 해서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부호를 받고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1에 해당하는 부호가 마이너스인 11이라는 값에 대한 표현이다. 사실 이렇게 좀 연결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2의 보수 형태로 가는 거는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1의 보수 상태 값에다가 더하기 1을 끝단자리에 해주게 되면 그 결과값으로 나온 게 2의 보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0 더하기 1 되니까 1. 뭐 올라가는 수가 전혀 없으니까 나머지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기록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2의 보수의 결과값에 해당한다. 2의 보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겁니다. 어때요? 기억을 쭉 연결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상에서 사실 이거를 세 가지 형태로 다 물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부하절대치 형태로 표현하면 뭐냐? 그러면 이게 정답이었겠죠? 1의 보수 형태로 표현하면 뭐냐? 이게 정답이었겠죠? 2의 보수의 형태가 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지금의 정답은 1, 0, 1, 0, 1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요게
1번이 정답인 걸로 채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현에 해당하는 거 모두 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만 되는 문제겠죠. 자,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변환하는 거 잘 좀 적용을 직접 여러분이 계산하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BTR A를 2의 보수로, 자, 여기도 이제 이런 표현을 해줬죠. 2의 보수로 표현된 부어있는 이진 정수로 해석한 값에 대한 게 마이너스 5이다. 이거를 해석한 값 10진수로 따져보면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때 이 똑같은 BTR A에 대한 것을 1의 보수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된 정수로 해석을 했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석한다는 표현이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도 여기 앞에 1번에서도 뭐 해보셨지만 표현되어지는 값만 봤을 때요. 뭐 1과 0으로 무조건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부하 절대치로 표현된 거야. 이거는 1의 보수고 이거는 2의 보수의 기준으로 표현이 된 거야. 라고 얘기를 그래서 전제를 계속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그 체계 자체가 어떤 게 적용이 됐어? 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그 단순히 0, 1로 구성된 것만 봐서 이건 뭐 2의 보수야, 1의 보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진 정수인데 2의 보수로 하면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거꾸로 역으로 한번 뒤집어서 거슬러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기존에는 우리가 5라는 거에 대해서 부하 절대치하고 1의 보수하고 2의 보수 했겠잖아요. 그럼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은 5로 갈게요. 이것도 그대로 5로 갈게요. 그러면 플러스 5에 해당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플러스 5에 해당하는 거를 이거를 이진수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하자는 거잖아요. 이진수? 그러면 4, 2, 1, 4, 1, 4, 1 이 부분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1, 0, 1 이게 5예요. 그쵸? 근데 부호에 해당하는 부분 연결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한다면 플러스 5인 상황일 때는 0이죠. 그런데 자 마이너스 5인 상황으로 갔을 때는 여기서 똑같이 갑니다. 부하 절대치에 해당하는 걸로 가면 부하 절대치, 첫 번째가 부하 절대치로 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부호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바뀌니까, 그쵸? 바뀌니까 1,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1,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1의 보수에 해당하는 걸로 갔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 뒤집어지면 된다. 그죠? 지금 좀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이제 슬슬.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빠르게 이제 작업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1의 보수로 간다. 그러면 이제 얘 자체가 그대로 값이 반대로 다 뒤집어지는 거니까 1, 0, 1, 0에 해당한다. 이거였어요. 2의 보수에 해당하는 걸로 가자. 그러면 여기에서 2의 보수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더하기 1을 한 상태로 갈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0, 1, 1이다. 이게 2의 보수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5라는 음수, 마이너스 5라는 값에 대해서 부하 절대치 표현, 1의 보수 표현, 2의 보수 표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BTR A라는 애가 2의 보수로 표현된 부호가 있는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 거다라니까 결국은 BTR A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기록돼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어때요? 연결되셨죠? 예,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 2의 보수 표현이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대요. A가. 그런데 문제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1의 보수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걸 1의 보수로 해석을 한대요. 그러면 이걸 1의 보수로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는 얘 자체가 값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부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반대로 갖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부호에 해당하는 것만 반대로 간 부하 절대치로 변형을 했을 때
값 자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 요 가중값, 요거 실질적인 값. 이게 5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부호를 나타낸 거였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보이려면 이제 역으로 가주자는 거죠. 그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1의 보수라는 가정하에 거꾸로 만약에 부호와 절대치 형태처럼 표현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가중값을, 그 실질적인 값 자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어떻게 가게 되는 거냐 하면은 사실은 원래 값에 대한 게 부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반대로 뒤집혀서 양수가 되는 거 외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 반대로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가요? 얘가 1인 거고 여기가 0인 거고 여기도 0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호 자체가 양수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 당연히 1의 보수 표현은 음수에 대한 표현이니까. 그러면 이제 부호에 해당하는 거는 그대로 여기에서 1, 그러니까 음수 1. 예,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셨을 때 부호는 1 그대로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값에 대한 인식에서는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질 값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십진수에 해당하는 값 자체라고 했을 때는요. 그 값을 이진수로 바로 변형한 이런 형태. 부호는 일단 제외를 하고라도 이진수로 바로 변형한 이 형태가 이게 십진수에서의 그 값 자체를 이진수로 표현한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1의 보수에서는 반대로 뒤집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더하기 1을 하죠. 2의 보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를 그대로 이진수의 가중값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진수로 변환된 값을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게 역으로 그래서 부호와 절대치 형태처럼 왜냐하면 부호와 절대치에서는 부호만 바뀐 거고요. 이 값 자체가 그대로 이진수 변형된 거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진수의 값 자체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려면 얘가 1의 보수로 된 상태다. 그러면 원래로 돌린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야지 이 상태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0, 1, 2를. 그러면 1, 0, 0. 근데 1, 0, 0에 해당하는 걸 십진 값으로 해석을 하면 얼마예요? 4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음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부호가 1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해석을 그렇게 좀 연결. 그러면서 여러분이 처음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1의 보수나 2의 보수로 표현된 이 1과 0으로 구성된 이 자체를요. 실질적인 십진수의 값 자체 이걸로 그대로 이걸 가지고 그냥 변환을 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1010이다. 1의 보수 1010이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진수 숫자 그대로 따진다. 그러면 그냥 값으로는 2인 거잖아요. 부호는 1이니까 이제 마이너스인 거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2로 따지면 얘가 마이너스 2다?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호와 절대치처럼 부호만 바뀌고 이 절대치 값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원형으로 다시 뒤집어야죠. 그래야지 실질적인 값에 대한 게 인식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4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에서는 수식에서 이진수 y값은 어떻게 되느냐요. 수식의 모든 수는 8비트의 이진수고 1의 보수.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다 문제상에 있다는 거죠. 8비트 이진수다. 그 다음에 1의 보수에 해당한다. 뭐 이런 뭐 비트를 몇 개로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뭐 체계를 쓸 거야. 이런 표현을 해주니까 그 기준에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식의 형태를 보셨을 때요. 여러분이 뭐 수학 시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보면 뭐 항을 넘겨서 계산하는 이런 형태 있죠. 예, 그런 정도로 그대로 똑같거든요. 제가 십진수나 이진수나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건 똑같다. 단지 표현하는 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진수에서는 0하고 1밖에 취급을 안 하는 거고 십진수는 0에서 9까지 취급을 하니까 수에 대한 범위만 다른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에서도 y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보셨을 때 이 이진값하고 그 다음에 y값을 더하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값 y에 해당하는 것을 이 왼쪽 항에 그대로 남겨놓으면 y는 그죠? 그러면은 이 수치로 표현되어지는 이 비트열에 해당하는 거를 어디로?
오른쪽 우항으로 넘기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도 많이 해보셨죠? 예, 그 개념 똑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측항에 있었던 게 1, 1, 0, 1, 1111에 해당하는 게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항으로 넘어온 거로 계산이 되면, 자, 항을 넘어가고 오고 가면 아시는 것처럼 뭐가 바뀌어요? 그쵸?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 여기에서 양수였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십진수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십진수가 익숙한 십진수로 얘기를 해드리면, 만약에 3 더하기 y는 8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y를 좌측에 놔두고, 상수값을 우항으로 다 넘긴다고 얘기하면, 8, 그리고 얘가 이렇게 넘으면서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호가 바뀐다는 거. 다시 반대로 넘어가면 플러스 3이에요. 그쵸? 예, 그거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예를 들어 이 같은 경우도 y가 얼마가 돼요? 5가 된다. 그래서 y는 5. 이게 결과잖아요. 그래서 3 플러스 5를 한 게 8이다. 이렇게 돼서 답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이렇게 십진수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원리 형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y는 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 값 비트열에다가, 자, 이게 넘어오면서 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기. 그 다음에 이 비트열. 그러면 1111 0100 이거예요. 그러면 y 값이라는 게 구해진다. 지금 여기에 y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겁니다.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뭐 8개 비트라는 건 이미 이제 맞춰져 있고요. 1의 보수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1의 보수는 음수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근데 보수라는 체계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음수에 대한 표현을 보수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실은 결론적으로 뭐가 목적인 거냐 하면, 자, 여기에서 이 연산에 해당하는 게 나오면서 제가 이제 추가 설명해 드립니다. 바로 빼기 연산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겠다. 이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빼기를 빼기로 안 하고 더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오나요? 그렇죠. 바로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취해서 딱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이게 A고 이게 B잖아요. 그러면 A 빼기 B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A 빼기 B인데 얘가 어떻게 하느냐? 빼지는 대상, B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빼기 B. 그러면 이 대상에 해당하는 애를 빼는 게 아니라 이 얘를 보수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보수를 취한 다음에 A에다가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A 빼기 B 한 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래서 보수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회로상에 구성을 하는 이유가, 왜 가산기에 해당하는 게 더하기 연산하고 감산기가 빼기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감산기에 해당하는 걸 구성을 안 해요. 왜? 가산기에 해당하는 거하고 보수를 취하는 거. 보수를 취한다고 해봐야 반대값으로 뒤집어주는 형태 정도니까. 그죠? 그래서 보수를 취하는 형태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빼기 연산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더하기 연산으로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보수라는 걸 쓸 때 빼기는 더하기로 하기 위해서 보수를 취하자. 그런 다음에 더하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1의 보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빼는 대상 B 있죠. 빼는 대상 B에 해당하는 거를 보수를 취해요. 그 다음에 이 A에다가 더하기를 해주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가. 자, 그래서요. 지금도 어떻게 이 문제에서 해결하시면 되느냐. 빼는 대상에 해당하는 이 빼기 이 BTR 얘 있죠? 얘를 보수를 취합니다. 문제에서 1의 보수를 취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1의 보수 취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다 뒤집으면 되죠. 그쵸? 예, 얘 자체를 거꾸로 다 뒤집어요. 거꾸로 다 뒤집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더 한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예, 기존에 이제 앞에 비트열에 해당하는 얘는 이제 그대로 가죠. 이렇게. 빼는 대상에 대한 거를 보수를 취하는 거예요. 얘 보수 안 취해요. 그건 아니. 얘 A에서 B를 뺄 거야. 그러면 B에 해당하는 게 빼는 대상이잖아요. 걔를 보수를 취하는 거예요. A를 보수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 이게 Y예요. 이것만 계산하면 Y 값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비트열이 좀 길면 가로로 기록을 해 놓으면 비트열 맞추기 좀 힘들죠. 그러면 이제 세로로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이제 뭐 산수식에서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이 가는데 세로 방향으로 요렇게 비트 위치 맞춰서 기록을 해 놓고 요거를 더하기를 한번 해 보자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더하기 빼기 연산을 할 때는 끝자리 오른쪽 끝자리부터 올라가면서 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에서부터 1 더하기 1 이제 이거부터 가야죠. 그러면 1 더하기 1. 자, 올림수 같은 게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1 더하기 1을 하면 0 넘치죠. 2라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2가 되는 순간 넘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2라고 표현은 못 하는 거고. 그러면 0이라고 기록을 해 주시되 앞자리로 올림수가 하나 올라간 거예요. 그쵸? 넘쳤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올림수를 받은 이 자리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다 더해줘야 되니까 결국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1 더하기 1만 해도 사실 올림수가 하나 올라가죠. 0이면서. 근데 이제 또 더하기 1을 하니까 여기는 1이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올림수가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럼 1.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0이네요. 그러면 0이 내려오고 1이 올라갔죠.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1이 내려오고 또 올라갔죠. 1 더하기 1 더하기 0입니다. 0이 내려오고 하나 또 올라갔죠. 자, 이번엔 1 더하기 0 더하기 0. 그러면 1이죠. 올라가는 거 없어요. 그죠, 이제는? 그러면 또 1 더하기 1. 올라오는 거 없으니까 그 자체 그대로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0은 1.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예,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최종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바로 y 값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선택지 상에서는 똑같은 게 그렇죠. 1110, 1010 이렇게 해서 2번에 해당하는 거 동일하게 등장을 했죠.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보수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요. 연산에 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수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취한다는 건 이미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수를 취함으로써 이렇게 빼기 대상을 빼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얘를 보수를 취해서 더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걸 뺀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것 때문에 보수를 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이 3번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도 2의 보수로 표현을 한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10진수 마이너스 66을 8비트 2진수로 변환을 해라. 자, 해보죠. 이제는 잘 하실 것 같은데, 잘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좀 이제 좀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플러스 66으로 간다. 그러면 66에 해당하는 거, 요거 2의 지수승에 해당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2의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2의 4승, 5승, 4승에 해당하는 16. 그 다음에 2의 5승에 해당하는 32.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많이 외웠을 것 같아요. 2의 6승에 해당하는 게 64. 자, 여기서 왜 제가 이거를 얘기해요? 66에 해당하는 10진수를 2진수로 빠르게 변환해야 되니까 얘는 2의 6승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뭐만 있으면 돼요? 64니까 66이 되려면 더하기 2의 1승 그러면 2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2의 1승에 해당하는 자리 2의 6승에 해당하는 자리 요 부분만 값이 살아있으면 돼요.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얘가 8개 비트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을 했을 때 2의 0승에 해당하는 끝자리 부분이 0. 2의 0승에 해당하는 끝자리 부분은 없고 2의 1승에 해당하는 부분은 있어야 돼요. 2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66이 표현되니까. 그 다음에 1승, 2승, 3승, 4승, 5승 다 필요 없죠? 0, 1, 2, 3, 4, 5승까지 다 필요 없죠, 지금? 누가 필요해요? 2의 6승 필요하죠? 예, 2의 6승 자리 필요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체가 8개 비트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 개 비트 그대로 갔을 때 그냥 66에 대한 거예요. 플러스 66이죠. 그러니까 부호까지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뭘로 바꿀까요? 그쵸? 마이너스 66의 형태로 가는데 부하 절대치는 부호만 바뀌는 거고요. 1의 보수로 가볼까요? 자, 1의 보수. 1의 보수로 가면 1의 보수는 반대로 다 뒤집어라. 됐나요? 그러면 1, 0, 1, 1, 1, 1, 0, 1. 됐죠? 금방 되죠, 이제. 좀 빨라졌나요? 그 다음에 2의 보수에 해당하는 걸로 가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하시면 돼요? 그쵸? 맨 끝단자리에 1만 더하시면 되죠. 1만 더하자. 맨 끝단에 2의 보수에다가 1만 더하자. 이거죠. 그러면 1 더하기 1, 0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올림수 올라가니까 1 더하기 0 해서 1. 자, 이후로는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옵니다. 됐나요? 요게 2의 보수에 해당하는 형태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0, 111, 111, 110 해서 두 번째 선택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제 조금 많이 여러분이 익숙해졌죠? 이제 충분히. 예, 충분히. 예, 요렇게 이제 해결하시면 돼요. 자, 5번입니다. 2의 보수법이에요. 오버플로가 발생하는 건 뭘까? 자, 이거는 뭐를 적용을 한 거냐 하면 부하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에 해당하는 이 표현법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수의 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2의 보수법에 해당하는 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음수 방향으로 2의 n-1승에서부터 양수 방향으로 2의 n-1승에 -1까지.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가능하죠. 그러면 8개 비트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8개. 그러면 n 대신에 8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n 대신에 8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산을 하시면 음수 방향으로 2의 8-1승, 즉 2의 7승 이렇게 가죠. 2의 7승이니까 128, 그쵸? 에서부터 양수 방향으로 2의 7승, 128에서 빼기 1 해야 되니까 127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계산되어진 값의 범위가 이 범위 안에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플로 된다는 건 이 범위 안에 표현 안 되는 숫자야 라는 게 오버플로거든요. 그죠? 넘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된 결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번에서 100일 더하기 100일 더하기 17을 하면 있는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죠. 118이라는 값 나오죠? 어때요?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버플로 아니에요. 표현되는 값이에요. 26 빼기 26은 0이죠. 당연히 표현되죠. 이 범위 안에 0. 특히 이진수의 2의 보수는 0이 하나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얘도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60을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8.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98. 뭐 이것도 당연히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죠. 4번은 32 더하기 96, 128. 128은 어때요? 여기서 128은 플러스 128이잖아요. 그죠? 네, 양수 방향으로는 플러스 127이 맥시멈이에요. 그 다음에 128인데 128은 8개 비트 범위 안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또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4번처럼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해당 비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버플로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결정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을 기본으로 해서 비트 넣어서 범위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자, 6번입니다. 2의 보수를 이용했고요. 음수 표현할 때 옳지 않은. 이거는 이제 문장의 형태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결국 사실은 얘도 이런 형태도 보시면
수의 표현이 가능한 범위이면서 거기다가 이해보수에 해당하는 표현이 맞는지 이것까지 이제 연결을 좀 해주시는데 사실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고마운 부분도 있어요. 굳이 이게 이해보수로 이 값이 맞을까? 물론 이제 그거는 우리 1해보수 아까 앞에서 2해보수 만드는 거 충분히 해보셨잖아요.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첫 번째는 해당 숫자가 방금 5번 문제처럼요. 해당 비트 범위 안에서 표현 가능한 숫자인가 이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범위가 아니다라고 하면 뒤에를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모두 다 가능해요. 그러면 그게 2해보수로 표현한 값 자체가 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죠. 그쵸? 우리 1해보수, 2해보수로 바꾸는 그 방법대로.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4개 비트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2해보수에 대한 걸로 쓰겠다. 4개 비트면 2해보수 표현으로 썼을 때 금방 우리가 해본 그대로 가면 2의 4 마이너스 1승에서부터 음수 방향, 양수 방향으로는 2의 4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 1 빼기 1 한 범위까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음수 쪽으로는 마이너스 8에서부터인데 양수 쪽으로는 플러스 7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셨을 때 자, 10진수 마이너스 요거부터 체크하자는 거죠. 마이너스 4에 대한 표현 범위 가능한가? 이거 가능하죠. 10진수 8에 대한 거 가능한가? 자, 8 가능한가요? 안 되죠. 예, 7까지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뒤에 이진수로 얼마다, 이해보수로 얼마다를 보기 전에 이 8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이 범위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당장 2번에 해당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답은 사실 그냥 찾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도 그러면 나머지도 보시면 마이너스 1 되고 5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되는데 답은 이렇게 바로 현장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런 경우. 근데 만약에 얘도 표현 가능한 범주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보수로 표현한 이 이진값 표현이 맞는지를 한 번 더 여러분이 변환법 있죠? 적용해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럴 때는. 일단 우선은 표현 범위에 해당하는 거 먼저 체크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7번이에요. 고정 소수점 방식에 대한 설명에 맞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앞에서 고정 소수점에 대한 거와 부동 소수점에 대한 이진수에 대한 표현 해서 나눴었잖아요. 그죠? 고정 소수점 그러면은 정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부동 소수점 그러면 실수에 대한 거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자, 1번에 보니까 실수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아니죠. 이거는 부동 소수점이잖아요. 부동 소수점. 그죠? 자, 그 다음에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로 구성된다. 이것도 부동이네요. 아주 작은 수, 큰 수 표현에 적합하다. 그렇죠. 그래서 수의 표현 정밀도를 사실상 높이는 거다. 이것도 부동소수점이었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세 개가 다 부동소수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네요. 4번은 보니까 음수는 주로 2해보수로 표현한다. 그렇죠. 1해보수, 그 다음에 부하 절대치도 있지만 주로 2해보수의 형태로 음수에 대한 표현을 하더라. 이게 이제 고정소수점, 정수 표현에 대한 이진수 표현이다라는 거죠. 어때요? 이런 식의 이제 설명으로도 구분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텍스트 형태도 물어보고 숫자 형태도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풀어보신 거는 숫자 형태로 나온 거. 이건 텍스트 특징으로 물어보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8번에서는 실수 데이터 표현을 한다. 이거 이제 또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I754 표준에 의해 부동 소수점 표현에 해당하는 거 얘기한 거고요. 이것도 이제 텍스트 형태로 설명 맞는 거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봅시다. 단일 정밀도는 64비트, 당장 이제 확인되죠. 64비트가 아니라 32비트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I754 표준에 해당하는 거는 32개 비트 안에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의 0은, 그러니까 기억번은 잘못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 0은 특별한 값으로 별도 정의한다. 예, 이게 0에 해당하는 것은요. 지수에 해당 정규화를 하고 지수 표현을 하고 이게 다 0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정규화 과정이라든지 지수 표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해 보셨을 때 이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0, 그 다음에 뭐 소수점으로 0.0이어도 0,
뭐 이런 식으로 그죠? 0.0이나 0.00이나 이 부분에서 실제 유효 자리 값이 없는 값이잖아요. 그죠? 1이나 이렇게 표현되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0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별도로 정의해서 예약을 미리 해서 0에 대한 표현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 일반적인 이 표현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추가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0에 대한 표현은 그렇게 예약의 형태로 해서 별도로 정의해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추가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디귿의 지수값을 나타낼 때는 바이어스된 우리 바이어스라는 표현 말씀드렸죠. 바이어스된 표현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앞에서 이제 32비트 체계의 형태를 쓰는 거에서는 이 바이어스 값에 해당하는 게 127이라는 바이어스 값을 써서 지수값과 더해서 그죠? 더해서 결과를 이진값으로 표현한다 이거였어요. 예,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것도 여기서는 맞는 설명. 자, 리을을 보니까 단일 정밀도에서 지수는 11개 비트로 단일 정밀도 지수는 8개 비트다 이거였죠. 부호가 1개, 그 다음에 지수가 8개, 그 다음에 나머지 23개가 가수부에 해당하는 비트 자리. 그렇게 해서 총 32개였습니다. 어때요?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니은은 이제 여기서 좀 새롭게 한 내용이긴 하지만요.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확실하게 기억과 리을에 해당하는 거 정말 확실히 틀렸다.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게 맞는 것으로 채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뭐 텍스트 형태로 문제가 구성돼서 나왔죠. 자, 그 다음 9번에서는요. 역시 부동소수점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숫자 형태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특징을 물어보지만 숫자도 나온다 이거예요. 숫자 형태로. 그러면 숫자 형태가 딱 나오면 여러분은 비트 개수부터 쪼개세요. 비트 개수. 자, 이거에 대한 결국은 아예 이진수 형태로 부동소수점 표현을 해준 거고요. 이걸 10진수로 표현하면 얼마일까 하고 물어본 거죠. 예, 그러면 쪼개시면 돼요. 맨 앞에 1개가 부호 비트.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가 지수부, 그죠? 여기가 부호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지수부에 해당하고 나머지 전체가 가수부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인 유효 값에 해당하는 게 가수부에 해당하는 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규화를 했던 거를 역으로 한번 되뇌어서 내가 여기 표현하기 전에 정규화 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표현이 된 거였냐 하면 이거거든요. 자, 1점이라는 소수점 뒤에 1점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가는 게 정규화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땡땡땡땡 점 땡땡땡땡 갔던 이 부분이 가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수부의 형태를 나눴더니 지금 보니까 1, 0, 1, 0, 1, 0, 1 그 다음에 지금 다 0, 0, 0, 0, 0, 0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면 정규화를 했을 때 이 형태였다는 거죠. 이 형태였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가수부에 거꾸로 적용하면 그죠? 우리가 정규화를 먼저 했던 걸 생각하면 이렇게 갖다 저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인 거예요. 정규화 형태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2에 이제 여기에 몇 승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근데 몇 승에 대한 건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지수부. 얘가 책임지죠. 지수부 8개 비트 자리 값을 보면 여기가 몇 승인지를 알아요. 근데 지수부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여기다 쓸 때 또 거꾸로 적용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127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값이 나오는데 그 값에 해당하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진수 형태로 바꿔서 그 이진수 형태로 바꾼 애를 표현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1, 0, 0, 0, 0, 0, 1, 1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이진수 값이 얘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진수 값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1, 0, 0, 0, 0, 0, 1, 1 이렇게 8개 비트 자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이 값 여기 10진수 127과 바이어스 127과 더한 값 이걸로 계산을 한다면 얼마일까?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2의 0승 자리 2의 1승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7승 자리겠죠. 당연히. 그죠? 0, 1, 2, 3, 4, 5, 6, 7까지 8개 가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 더하시면 되죠. 0인 자리는 뭐 더해질 게 없으니까. 자, 2의 7승 얼마? 128. 그죠? 2의 1승 얼마? 2. 2의 0승 얼마? 1.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128 더하기 2 더하기 1인 거잖아요. 그죠? 십진수로 변환할 때. 그러면 131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131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바이어스 127하고 어떤 수를 더해서 131이 된다는 얘기는 얼마를 더하면 127에 4를 더하면 13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 4가 어디에서 온 4입니까? 바로 여기 지수에서 온 애죠. 얘가 여기서 온 애잖아요. 요렇게 왔던 애잖아요. 그죠? 여기가 4라는 거죠. 여기가 4승, 2의 4승. 그러니까 정규화를 했을 때 모양새가 딱 이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32비트에 옮겨 놓은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맞춰주시면 이거를 원래 숫자의 형태가 되게끔 요거 이제 2 곱하기 얼마 이거 소수점 자리 이거 없애서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숫자로 이진수를 십진수로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2의 4승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2의 4승이니까 소수점 위치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만큼이 이동했단 얘기죠? 그럼 어떻게 네 개를 이동한 거예요? 여기서 곱하기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버리면, 여기에 적용해버리면, 하나, 둘, 셋, 넷. 소수점이 이쪽으로 오겠다는 거죠. 네 개. 커져야죠. 더 커져야죠. 숫자가. 1점이 아니라 이제 더 커져야죠. 그러면 1, 결국은 요렇게 소수점이 이 위치로 와버리면,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값으로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값으로 하시면 1, 1, 0, 1, 0 1, 1, 0, 1, 0 그 다음에 여기 소수점 여기 온 거잖아요. 그죠? 점 여기 온 거야. 그 다음에 소수 이하 지금 점 뒤에가 1, 0, 1인데 그 뒤에는 다 0이잖아요. 뭐 다 0이니까 그냥 더 기록할 필요 없고요. 이거예요. 이 숫자예요. 이진수.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뭘로만 바꾸면 될까요? 그쵸? 십진수에 해당하는 선택지로 물어봤으니까 십진수 값으로만 변환을 해주시면 되죠? 십진수 값으로 변환합니다. 여기가 2의 1승 자리,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자리값만 다 더하시면 되니까 16 더하기 8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26. 그죠? 점. 자, 소수 이하에 해당하는 거는 요것도 여러분이 이제 빠르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값이 2의 마이너스 1승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잖아요. 여기가 2의 0승이고 하나 더 내려오면 마이너스 1로 가니까 2의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2의 1승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 소수점에 해당하는 걸로 가면 0.5에 해당하는 값인 거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절반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0.5이죠. 그러면 그 바로 뒤에까지 하면 0.5의 절반이니까 0.25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번 더 가면 0.25의 절반이니까 0.125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일이 계산 안 해도 여러분이 요런 정도는 이제 조금 빠르게 좀 적용할 수 있게끔 연습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0.5 하고 그 다음에 얘는 0이니까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125 요 두 개가 합쳐지겠네요. 값 자체가. 그죠? 그러면 0.625. 자, 그러면 최종 결론적으로 정수 자리 값은 26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뒤에가 지금 계산하니까 0.625. 그러니까 625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서 부호 자리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돼요. 부호는 뭐 계산하는 대상은 아니니까 마지막에 부호가 뭐지 하고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 부호가 1이라고 기억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음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최종 결론 마이너스 26.625라는 10진수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종전에 저희가 앞에서 이론 배우실 때는요, 이거를 정규화를 해서 거꾸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은 걸 거꾸로 다시 거슬러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앞에 거 설명 예시 먼저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또 값이 이렇게 찾아지는구나. 이거를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6.625라는 10진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10번 문제에서는요, 이거 앞에서 예제하셨던 거하고 동일하게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 딱 드시죠? 예, 이거 빠르게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진수가 주어져 있는 등반 보신 9번 문제가 반대 케이스죠. 예, 그래서 10진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거를 32개 비트 딱 봐도,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I754 표준 부동소수점 표현 형태네요. 그죠? 예, 요렇게 해서 표현을 해라. 이거예요. 예, 여기에서 뭐 정기화를 하는 형태도 이렇게 제시를 고맙게 해줬어요. 근데 뭐 안 해주더라도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 그렇게 간다라는 건 규정에 잡혀져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먼저 이진수로 바꾸는 것부터 해서 출발을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진수로 먼저 바꾸시면 17에 해당하는 거는 이진수로 변경을 했을 때, 자, 마찬가지 가장 가까운 수가 2의 4승을 했을 때 2의 4승 16. 그쵸?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지겹도록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16이잖아. 여기가 이제 1이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7이니까요. 17이니까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러면 0승자리.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1, 0, 0, 0, 1. 표현이 될 거고, 이제 부호는 따로 표현하면 되니까 뭐 계산할 때는 넣으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점. 자, 이 0.125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거는 뭐 이렇게 가시는 부분에서 빠르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금방도 제가 했는데 0.125에 2배 했을 때 0.25, 그 다음에 0.25에 2배 했을 때 0.5. 그쵸? 그렇게 가셔도 돼요.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0.25.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주시면, 그죠? 0.5.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주시면, 1.0.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값 125에 해당하는 것만 있으려면 사실상 125에 해당하는 것만 필요해요. 그래서 0, 0, 1이죠. 0, 0, 1. 0.5, 0.25, 0.125. 그쵸?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게 계산하는 그런 형태에서 예, 설명을 해드린 거고. 여튼 첫 번째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얘를 뭘로 먼저 바꿔라? 이진수로 변환해라. 이게 제일 처음이었잖아요. 자, 이진수 변환했습니다. 이진수 변환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규화를 하자 이잖아요. 그죠? 네, 정규화의 형태는 뭐 여기에도 제시를 해드렸지만 1점 얼마 형태로 소수점 위치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소수점이 여기 있는 상태인데 하나, 둘, 셋, 넷. 4개를 옮기면 1점 땡땡땡으로 바뀌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1.0001, 001 그리고 곱하기 원래 수에 해당하는 게 보존이 되려면 4자리를 옮긴 거니까 2의 4승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하면 돼요?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계산. 바이어스 요거 지수 자리. 그죠? 요거. 지수에 해당하는 바이어스 계산에 적용을 이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104를 바이어스 값 127에다가 더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131에 해당하는 거. 그쵸? 131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131을 또, 자, 128 더하기 2 더하기 1에 해당하는 형태. 즉, 8개 비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현을 하면 1, 0, 0, 0,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일곱, 여덟 번째 2와 1은 있어야지만 되죠. 그래서 11. 그러면 131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사실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표현만 해주시면 되죠. 부호에 해당하는 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정규화한 거 중에서 이 부분 소수점 뒤에 이 부분 요게 뭐예요? 이게 가수부. 자, 얘가 뭐 가수부. 그쵸? 그 다음에 지금 금방 계산한 바이어스랑 계산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게 지수부의 8개 비트짜리 표현되는 거. 그 다음에 부호는 음수니까 1.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했던 거라 좀 빠르게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부호 자리 1. 자, 지수부에 해당하는 게 1, 000, 0011, 1, 000, 0011. 그죠? 끊었을 때 이게 딱 끊어놨죠. 그 다음에 가수부에 해당하는 게 000, 1, 001 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00, 1, 001. 그죠? 뒤에는 어차피 다 이제 뭐 이렇게 뒷부분은 전체가 다 0이니까 끊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실제로 유효값 표현이 됐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는 확인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수부든 혹은 지수부든 혹은 부호든 뭔가 답이 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한 번에 확 빼버리고 출발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무것도 계산 안 해도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당장 부호에 해당하는 게 0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음수인데 당연히 1로 가야지 0으로 가면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가 일단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 5번을 보셨을 때 여기에서는 일단 지수부를 먼저 보셔도 좋겠고요. 가수부를 좀 비교를 해보셔도 좋은데 여기는 뭐 지수부가 똑같고 여기는 가수부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정확하게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좀 비교를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답 아닌 걸 제외를 해버리고 나머지 이제 값에서 또 비교해서 정답을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보시면 키보드의 키가 50개 있다. 이거는 단순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를 입력을 할 때 이진 코드로 입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비트 수 몇 개 필요할까? 이거 사실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이런 것도 나왔다라는 거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50개에 해당하는 거에 표현이 되면 돼요. 이진 코드로. 그러면 이에 지수승에 해당하는 걸 얼마를 하면 50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가 아니라 최소 50. 그러니까 적어도 50이 되거나 그거보다 많아야 되겠죠. 50까지를 표현을 하려면. 그러니까 최소 50까지가 표현이 돼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2에 4승을 하면 16이잖아요. 그죠? 혜택도 없죠. 50개니까. 5승을 하면 32죠. 6승을 하면 얼마가 돼요? 6승을 하면, 그러니까 2에 5승을 하면 32개까지만 표현이 최대한 되는 거잖아요. 근데 2에 6승을 함으로써 64개까지 최대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32개로는 안 되니까 50에 대한 표현을 하려면 최소 6개 비트가 있어야 이 64개 범위 안에 50이 들어가죠. 그쵸? 모자라는 건 안 되니까. 남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비트의 개수는 6개 비트가 있었을 때 50까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좀 간단해 보이는 이런 형태도요. 문제의 형태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이거 앞에서 우리가 자료 표현에 해당하는 단위 구분에서 확인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굉장히 복잡하기보다는 그 명시되어 있는 거 액면 그대로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정보 저장의 최소 단위가 바이트다? 바이트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바이트에 해당하는 거는 문자 표현에 문자 표현. 그러니까 얘는 문자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바이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이제 당장 잘못됐다. 바로 알 수 있죠. 그다음에 풀워드에 해당하는 게 4바이트. 그렇죠? 풀워드, 할프워드, 더블워드 해서 2바이트부터 시작해서 2, 4, 8 이렇게 넘어갔었잖아요.
1메가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개수는 100만 개. 이거는 우리 사실상 완전히 저 앞쪽에서 용량 단위 부분에서 구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바이트에서 킬로바이트에 해당하는 걸로 가고 거기다가 메가바이트로 넘어가는 거는 여기에서 2의 10승만큼씩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위 사이에 더 많이, 그죠? 다음 단위로 넘어갈 때 이전 단위가 이제 10승만큼씩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얘가 메가바이트로 간다는 거는 사실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만큼 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100만 개, 100만 개. 약 물론 이제 1024 곱하기 1024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대략적으로 1000개라는 표현을 대략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니까요. 이제 그 기준에서 보면 이게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대략 100만 개 정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입니다. 맞는 거죠. 예, 비트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면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니 틀리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13번 문제의 경우도 한 페이지에 1024개 문자를 표현한다. 512페이지로 구성돼 1GB 저장자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몇 건 저장할 수 있을까 그랬고, 자, 이때 보세요. 포인트가 유니코드 방식으로 저장을 할 거고 다른 뭐 부가적인 정보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할 게 용량 대비 유니코드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가는데, 자, 우리 유니코드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한 개 문자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자들에 대해서 2바이트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 페이지가 1024개 문자로 되어 있대요. 근데 이 페이지 수가 512페이지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페이지가 1024개 문자. 근데 이게 512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페이지 수가. 근데 얘네들은 한 문자를 표현하는데 문자가 1024개가 있는데 근데 걔네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용량으로 적용을 하면 한 문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2개 바이트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2개 바이트. 그러면 용량적으로 따지면 요만큼의 용량이 소요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한 권이에요. 그쵸? 얘는 이게 한 권. 512페이지로 구성된 책 한 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1GB 저장 장치에다 그러면 저장하겠다. 이게 한 권이에요. 이게 한 권에 해당하는 용량인데 이거를 1GB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1GB에 해당하는 거는 얘랑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바이트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1GB가 우리 용량 단위 기억하시죠? 자, 바이트 다음이 그 다음에 뭘로 가요? 금방도 했지만 킬로바이트, 그 다음이 메가바이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그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그 다음이 기가바이트, 여기서 쭉 나가죠. 지금 이제 이 기가바이트예요. 그러면 단계를 보셨을 때 봐봐요. 이 단위마다 1024개가 모였을 때, 그 다음에 그 전 단위가 또 1024개, 그 전 단위가 1024개 모이는 거니까 바이트에 해당하는 개념의 포인트를 맞춘다면 이 기가바이트라는 애는 바이트 기준으로 맞추면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예요. 용량 크기가. 맞죠? 바이트 단위로 맞춘다면. 그러니까 얘가 1024 바이트 기준으로 맞춘 이유가 여기가 바이트 단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용량 단위는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바이트의 용량인 거죠. 1GB는. 그럼 여기다가 이걸 한 권짜리를 여기다 저장을 한다? 그럼 몇 권이 나올까? 이걸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 권에 해당하는 계산을 조금 더 수치적으로 해보시면요. 자, 여기에 1024 있어요. 곱하기 512 곱하기 2가 1024 아닌가요? 맞죠? 예, 그러면 결국은 얘가 1024 곱하기 1024, 뭐 정밀하게 1024 곱하기 1024 안 하셔도 돼요. 예, 안 하셔도 되고 1024로 지금 전체적으로 좀 통일을 이럴 때는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1024 곱하기 1024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는 상태가 되면 얼마일까? 그러면 나누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거를 나누기 1024 곱하기 1024.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약분이 될 거니까 이거 곱하기 1024 이게 얼마 들어갈까? 이거 이렇게 나누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쭉 약분이 되죠. 약분이. 그죠? 그럼 얼마 남아요? 1024만 남잖아요. 그럼 결국은 1024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유니코드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이걸로 들어가죠. 2개 바이트를 쓴다라는 거.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곱하기로 용량 계산할 수 있는 거기다가 이제 용량 단위의 단위 맞춤에 해당하는 것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되는 코드 문제이면서도 뭔가 용량과 관련되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4번에서는요, 그레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적절한 것이 뭐냐. 자, 이진수에 대해 그레이 코드 변환했을 때, 그럼 이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변환을 해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110, 11인데,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겠다. 자, 첫 번째 비트 자리는 그대로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레이 코드 기억 생각하시라 그랬죠.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X, Y 연산해서 결과를 밑으로 내리자. 자, 1과 1이니까 0이 내려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1과 0, XO와 1이 내려오겠네요. 0과 1, XO와 1 내려오고요. 1과 1, XO와 0 내려오겠네요. 그래서 결과는 10, 110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100, 10 아니죠. 요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자, 841 코드에 3을 더해서 만든 코드다.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요? 3초각 코드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레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3번에 입출력 장치 또는 아날로그 데이터 변환 보호에 많이 이용된다가 정확하게 그레이에 대한 설명 맞다. 이렇게. 자보수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레이는. 자보수 특성 가지고 있는 코드 기억하셨나요? 241도 있었고 5111 있었고 84-1 있었고 3초각 코드까지 자보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코드들이었어요. 그레이 코드는 자보수 특성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15번에서는요, 16진수가 주어졌어요. 이진수 그레이 코드로 표현할 때. 자, 이것도 이제 변환해봐야죠. 자, 이진수,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16진수에 해당하는 걸로 B라는 애가 주어진 거니까 이거를 1차적으로 뭘로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진수의 행태가 얼마냐인데 값으로 따지면 B는 얼마예요? 11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죠? A가 10이니까. 11이니까요. 이진수 4개 비트. 지금 이제 보면 4개 비트라는 표현은 없어도 이 자릿수에 해당하는 값 표현 선택지가 4개 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4개 비트 이럴 때는 기본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4개 비트로 이제 B에 해당하는 값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1, 0, 0, 1, 0, 1, 1 이렇게 하면 값의 형태로 11을 표현하는 이진값. 이게 이제 일단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16진수 있었고 이진수 있었고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로 한 번 더 가시면 돼요? 그레이 코드의 형태로 변환하는 거 한번 가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레이 코드로 변환할 때는 어떻게 갔어요? 자, 얘도 첫 번째 앞에 똑같죠? 그대로 내려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해서 X와 해서 자, 1, 0이니까 1, 0, 1이니까 1. 자, 1, 1이니까 1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됐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8, 4, 2, 1, 10, 11, A. 정답이 표현할 때. 이거를 제가 1을 내렸나요? 자, 첫 번째 1 그대로 내리고, 자, 두 번째 1, 0이니까 1 내리고요. 그 다음에 0, 1이니까 1 내리고요. 자, 1, 1이잖아요. 1, 1이면 같은 수니까 0을 내려야죠. 0. 그쵸? 예, 0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 코드의 형태의 표현은 11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한 번 더 그냥 건너온 거예요. 16진수에서 2진수로 바꿨고, 2진수에서 그레이로 넘어왔다. 예, 요거 하나 더 적용됐다라는 거.
자, 16번, 17번은 해밍코드 관련되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17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론 앞부분 기본 이론서 똑같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서 완전히 확립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16번은 해밍코드로 구성을 했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4개 비트가 주어지면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이론 배우실 때 3개 비트가 페리티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거를 뭐 물론 앞에서 2의 페리티 비트 개수 이게 데이터 비트와 페리티 비트 개수 더하기 1 한 거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의 페리티 개수 이걸 구하는 거야. 이 원리가 이제 적용되는 건 맞는데 뭐 4개가 기본으로 주어질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게 페리티 자리. 나머지는 4개 자리가 데이터 비트 자리. 요렇게 사실 고정적으로 좀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7개에 해당하는 비트 자리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해당하는 게 페리티 비트로 체크되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페리티라고 할게요. 여기가 두 번째 페리티, 여기가 네 번째 페리티가 시작되는 자리. 예, 시작되는 자리.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본 데이터가 표현되니까 사실 1, 0, 0, 1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페리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갈지는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자 이거부터 보셔도 돼요. 정답을 찾을 때 굉장히 구성되어 있는 선택지에 따라서 그냥 편하게 되어 있는 상태면 페리티 자리가 뭐 구성에 뭘 찾고 이걸 더내 이 위치에 데이터 비트 그냥 계산할 것도 없죠. 위치만 알면 되죠. 1 지금 그러니까 이 세 번째하고 나머지 3개 자리가 1, 0, 0, 1의 형태로 되어 있나.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보세요. 당장 여기에서 지금 1번, 지금 뭐 2번 같은 경우 뭐 1, 1 이렇게 몰려 있는 것만 봐도 이게 끝에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는 그냥 답이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세 번째 비트 자리가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0, 0, 1이거든요. 0, 0, 1인데 얘는 0, 1,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아니죠. 여기도 1로 들어가고 이렇게 가야 돼. 이것만 봐도 아니죠. 그러면 딴 거 사실 여기서 뭐 페리티 체크하고 이거까지 이 문제의 경우는 안 가도요. 그것만 체크를 해도 1이고 끝에가 0001 이렇게 3개 들어가는 거야 해도 답은 4번 그냥 나와요. 예, 문제라는 게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항상 그거를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해서 답을 찾아야 돼 아닌 거 아시죠? 예, 이렇게 특정 부분만 체크해서 그것만 맞아도 나머지를 좀 다르게 구성해 놓고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안 물어보고 결국은 이런 거는 페리티 자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의 데이터 채워지는 거야. 이 원리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고 만약에 뭐 이 자리가 똑같이 1, 0, 0, 1이라고 맞춰진 게 뭐 2개 이상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이제 페리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그러면 이제 페리티 찾을 때는 아시잖아요. 짝수 페리티. 기본적으로 짝수 많이 쓰고 또 전제한다 그랬죠. 여기도 짝수 페리티를 사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짝수 페리티 적용을 했을 때 체크해야 되는 자리 그대로. 우리 이제 여러 번 해봐서 뭐 너무 잘 아시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페리티는 이 자리를 체크해서 1의 개수 만드는 거. 두 번째 2개 건너뛰고 2개. 그죠? 네 번째 페리티에서는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이걸 이제 이 자리를 체크해서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도록 빈자리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이 2개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0이고 1이 2개 있으니까 더 이상 1이 더 들어가면 짝수가 맞춰질 수 없으니 이 페리티 자리는 0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체크해 보시면 1, 하나, 2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죠? 1이? 그럼 여기도 0. 여기도 1이 지금 네 부분 체크해야 되는데 1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1이 하나 있으니 짝수개를 맞추려면 여기가 1이 채워져야 하나, 둘, 셋, 4개, 1, 4개. 요 4개 중에 1이 2개. 맞죠? 짝수개? 그렇게 여기 1이 들어가야 돼요.
그 여기 이제 뭐 체크 다시 해보시면 여기에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요 자리는 1 맞잖아요. 0, 0, 1 맞잖아요. 그죠? 뭐 물론 여기까지 완성되게 찾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나머지 이 부분 데이터가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때만.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 안 해도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을 찾아내실 수는 있습니다.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 해당하는 문제도 한 번 더 여러분이 확인해 주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마찬가지로 지금 수진되어진 값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0, 0, 1, 1, 1, 1, 1 이렇게 이제 수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얘도 페리티 자리 부분을 체크합니다.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자, 확인해 봅시다. 0, 1, 1, 1. 1이 몇 개? 3개 있어요. 근데 얘 짝수 페리티라고 얘기했잖아요. 짝수 페리티인데 1이 3개다? 어때요? 잘못됐네. 3개다? 1. 잘못됐잖아요. 4개 이어야 되죠. 1, 하나 더 넣는다.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틀리면 1. 짝수기가 틀리면 1. 짝수기가 아니면 1. 짝수기 맞으면 0.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두 번째도. 자, 2개 건너뛰고 2개. 그러면 하나. 0, 1이니까 1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여기도 짝수기가 아니네요. 그죠? 1이라고 기록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끝에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1, 1, 1, 1. 짝수기 4개. 맞네요. 그러면 0이죠. 0. 이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읽으면 0, 1, 1이죠. 이진수로. 이거를 뭘로 바꿔요? 10진수로. 10진수로 바꾸면 얼마? 3이죠. 10진수 3이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세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오류다. 지금 수신되어진 비트 값에서 지금 요게 수신된 건데 세 번째 자리. 하나, 둘, 셋. 여기. 세 번째. 얘가 오류래요. 얘가 오류니까 1이었는데 오류면 0이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그쵸?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 자리가 0으로 고쳐진 나머지는 그대로이고요. 3번과 같은 형태로 고치면 바르게 수정을 한 거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코드와 관련되는 거 뭐 이거부터 해서 이진수 표현, 10진수 표현 뭐 이런 거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표현이다라고 구분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들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어때요? 앞부분에 뭐 시작할 때 약간 내용도 많고 복잡해 보이긴 했었지만 문제 형태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그리고 좀 반복되어지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챕터 자료 표현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한 것도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엔 두 번째 챕터 자료 연산 부분 또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